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진짜 오랜만이야. 내가 물어볼래. 자, 계속할까요? 자, 합시다. 뭐라고? 5분 쉬자고 했었어요, 5분. 자, 그래서 데시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전자파가 있으면 전자파가 방출되는 파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력이. 그랬을 때 이제 dB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뭐 대기에 의해서 감쇄가 일어날 때 처음에 쏜 거에 비해서 얼마가 감쇄할까 이런 것을 이제 선형 스케일로 하면 너무 복잡해서 이런 스케일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한데 예를 들면 수신 파워예요. 수신 전력이고 이게 송신 전력이면 그 B를 계산한 다음에 베이스가 10인 걸로 한 다음에 또 10을 곱해요. 예, 이게 왜 10을 곱한지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 거꾸로 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엑스포넌트에 이제 10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뭐 봅시다. 0dB 그러면 숫자로 1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다 요게 1이면 이게 0dB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보낸 거랑 받은 게 전력이 똑같으면 이제 0dB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dB 감소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10dB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dB면 이게 10이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배로 줄어들면 10dB가 떨어진 거예요. 10배로 증가하면 10dB가 증가한 거고 20dB 증가했다 이러면은 100배가 된 거죠. 당연히 30dB 그러면 1000배고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죠. 이게 12, 1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은 제곱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지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니까.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1 밀리와트 정도에서 1와트 사이의 전력을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내는 게. 그러면 그게 저 멀리 있는 기지국, 멀리는 한 1km 가까이 떨어지거든요. 기지국에서 수신되면은 감쇄가 얼마나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양초를 하나 켜놓고는 양초에 불이 있잖아요. 밤에. 거기를 이렇게 가렸다가 안 가렸다가 하면은 저 1km 떨어진 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맨눈으로 보면은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약해요. 1와트 정도로 전파를 내는 게 그것보다 더 약한데 보통 이 정도 감쇄가 돼요. 그러니까 120dB 정도 감쇄가.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네, 엄청나게 약한 전파가 수신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이 돼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제가 통신을 전공하지만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10이 붙은 이유를 설명해 주면은 본래는 벨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연구를 해서 회사를 차렸죠. 이게 벨 시스템즈에서 이제 지금 보면 AT&T가 됐죠, 미국에. 네. 아메리칸 텔레그래프 앤 텔레폰 컴퍼니가 그럴 거예요. AT&T가 미국에. 그래서 벨 연구소 이런 말도 들었을 텐데 이 사람이 로그 스케일을 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없이 썼어요. 이게 벨이에요. 근데 데시는 뭐예요? 데시. 10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1벨이 10dB가 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벨보다는 데시벨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냥. 그래서 1dB는 0.1벨이 된 거고. 참고로 여러분이 사운드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공사장에 가면은 요즘은 우리 공사장의 소음은 얼마입니다 하고 dB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어떤 기준 레퍼런스가 있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0dB가 어떤 레퍼런스예요. 그렇죠? 그 소리예요. 근데 10dB 그럼 몇 배겠어요? 10배 시끄러운 거죠. 그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숨 쉴 때 나는 소리예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파워는 수신 파워라서 안테나 효과까지 더 고려하지만 소리를 낼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1m 떨어진 데서 측정하면 어떻게 되면 1m에서 이렇게 구를 만든 것처럼 생각해서 이 구 표면을 뚫고 나가는 모든 전력을 다 합친 거를 생각하니까 거리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dB, 그렇죠. 20dB면 100배쯤 되죠. 이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숨 쉬는 소리랑 속삭이는 거랑 이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나 봐요.
그럼 200dB 정도 되는 거는 어떨 것 같아요? 200dB. 200dB는 이게 아폴로 우주선을 발사했던 그 로켓이죠. 세턴 5가 그 처음에 5, 4, 3, 2, 1 하면서 제로 그럼 팡 하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때 나는 소리가 200dB쯤 된대요. 그 어떻게 보면 요 사이에 다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웬만한 거는. 요런 거를 그래서 좀 알아놓으세요. 과연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공사장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통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AM 트랜스미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어제도 했지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뭐 사람이 말을 하면 음파가 마이크를 통해서 전류로 바뀌고, 그래서 음성 신호를 M of T라고 우리가 모델링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코사인 같은 걸 곱해요. 곱하는 이유는 뭐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작은 안테나를 가지고 이제 송신하려면은 이게 빨리 흘러야 되는데, 이 신호는 주파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높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방법은 이 두 신호를 곱해서 안테나에다가 전류를 인가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곱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요거 보세요. 이게 전류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반송파 캐리어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거의 빨리 바뀌겠죠, 당연히. 이 신호예요. 이게 지금 이게 T축이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안테나에다가 인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증폭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안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상수를 더해요. 예. 왜 하는지는 나중에 대학교 가면 3학년 때쯤 배우고,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AM 모듈레이터는 수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음성 신호에다가 어떤 컨스턴트 상수를 더한 다음에 높은 주파수의 정연파를 곱해서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대학 가서 통신 수업을 들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여기 M of T가 아까 음성 신호고 전류고, 여기다 A를 더해요. 이거 더하기죠. 그렇죠? 뭐 동그라미는 그냥 네모래도 되는데 다 동그라미로 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야 코사인 2파이 FCT, 어떤 캐리어라고 C라고 쓰는데, FC라는 헤르츠를 갖는, 주파수 헤르츠를 갖는 캐리어를 곱하는데, 곱하는 것도 믹서라고 불러요. 예. 참고로 여러분이 그 가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밴드 하는데, 그때 믹서는 사실은 이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를 믹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씩 다르니까 오해는 없었어야 돼요.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에 이제 이런 걸 인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굉장히 단순한 중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 뭐 이런 거 그냥 덧셈 뺄셈 곱셈이에요. 수신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봅시다. 그냥 송신한 게 그대로 여기 전류로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아직은 하기 힘드니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들어온 신호죠. 아까 말했지만 빨리 움직이지만 여기 위에는 엔벌로프가 이렇게 생기죠. 위에 이렇게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평 안 하고, 그냥 메시지가 없었으면은 A 더하기 메시지니까 그냥 사인 함수가 나타났을 텐데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신호가 굉장히 약하다고 했죠.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증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노이즈도 있는데 노이즈는 다 무시하고 지금 그까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뭐 국부 반송파, 그렇죠? 국부, 그렇죠? 네, 로컬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아까 곱했던 그 주파수랑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 함수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트랜스미터, 송신기에도 이 사인 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야 되고, 수신기에도 사인 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안 만들 수도 있는데 개념적으로 이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또 곱해요. 두 개를 곱하면 이제 곱해진 게 나올 텐데 뭐 더 빨리 보통 되는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잘 해서 뽑아내는데, 이걸 또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수신 시그널이라고 해보세요. 보낸 게 그대로 왔죠. 일단 A 더하기 메시지 전체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것도 또 코사인인데 그냥 편의상 2배로 곱해서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y와 이 2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삼각함수 그 아이덴티티를 배웠듯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곱하면 a 더하기 m of t 더하기 a 더하기 m of t의 이제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니고, 그렇죠? 빨리 변하는 건 더 이상 아니고, 얘는 없애고, 여기서 다시 A는 없애면은 M이 나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그거 다 통신에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해야 될 거는 두 번째 항을 없애고 A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어떤 기능이 AM 송신기와 수신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제 잘 알겠죠. 뭐 굉장히 간단해요. 물론 실제로 이게 수신 시그널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감쇄도 일어나고 당연히 또 프로퍼게이트가 되니까 딜레이가 있겠죠. 수신 지연이 될 테니까 이게 여기 빼기 어떤 시간, 빼기 시간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코사인 2파이 FCT를 만들어도 여기서 빼기 얼마 있으면 여기 페이즈 텀이 생기죠. 위상 텀이 생기는데 그거랑 똑같지 않죠.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간단하게 심플리파이 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M 송신기, 수신기가 수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사실 매우 단순해요. 그러니까 삼각형, 저게 무슨 코사인 몇 정리예요? 하여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그 식만 알면은 돼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을 그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하는 건 숙제로 남아있죠. 아직. 그래서 한번 다시 봅시다. 수학적으로. 식이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만들기 위해서 메시지는, 이건 마이크로폰에서 나오는 거니까 됐고, 뭔가 직류 전류를 더해야죠. 그렇죠? 이것도 시간 함수로 보면 직류죠.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반송파를 만들어야 돼요. 반송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오실레이트 하는, 그러니까 빠르게 진동하는 전류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더하는 것도 있죠. 전류 두 개를 어떻게 더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곱셈은 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증폭을 해야 된다고 했죠. 증폭은 또 어떻게 해요? 수신기에서도 증폭을 또 해야죠. 그 다음에 2배의 코사인 2파이 FCT도 만들어야죠. 또 곱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말했지만 이렇게 곱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높은 주파수 성분을 없애는 필터링이죠. 마치 커피 여러분 필터 하듯이 필터는 또 어떻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얘 없애고 나면 이 A는 또 어떻게 뺄 거고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전자전기 회로나 시스템을 정말 만드는 사람들한테 숙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이런 거예요. 수학적으로 아무리 멋있어도 그걸 구현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전자전기 공학을 해서 저처럼 이론을 하는 사람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게 더 쉬운지를 잘 보고 거기 맞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막 나오잖아요. 오실레이터를 엄청나게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오실레이터를 많이 써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전자전기공학의 두 갈래에 대해서 말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그널과 시스템의 개념, 특히 이제 펑션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건 매핑 룰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어쩌면 뭐 2학년생들 중에서는 들은 학생도 있을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컨볼루션 적분, 뭐 컨볼루션 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왜 그 인구 변동 얘기했잖아요. 인구 변동할 때도 생산 인구 하려면은 컨볼루션 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구를 입력으로 하고 그 필터를 생산 인구를 계산하는 그 필터로 하고 하면은 무슨 그 수열이 나오거든요. 그 수열 두 개를 컨볼루션 썸 하면은 생산 인구가 이렇게 매해 몇 명일지 나와요.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통신 이론은 대충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것은 그런 기능을 하는 전자제품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죠. 이걸 알아야지 좋은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말했지만 지금 제가 말한 AM 트랜스미터와 AM 송신기와 AM 수신기의 송수신하는 방법은 마르코니 시대에는 구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오만 이상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뭐 스파크 갭이 등장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되는 대부분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논문들이 막 굉장히 수학 논문화 되고 있어요. 통신 이론도. 네. 잠깐 하나 보여줄까요? 내일 합시다, 그거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15분 남았으니까 많이는 못 할 거고, 이 부분을 주로 이제 오늘 뒷부분, 내일 앞부분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레고. 예, 레고죠, 레고.
레고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참 많죠. 그렇죠? 똑같은 박스를 저희 첫애랑 둘째랑 똑같은 걸 사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2개씩 사야 돼요. 막 하면 다른 걸 만들어요. 완전히 똑같은 건데도 분명히 기본되는 빌딩 블락이 있는데도 다 다른 걸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빌딩 블락이에요. 기본되는 많지 않죠. 훨씬 적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빌딩 블락은 훨씬 적죠. 그러면 이건 이제 아이폰인데 여기 A7인 게 이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랑 모뎀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걸 삼성전자가 만들어줘요. 애플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애플이 오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우리 만드는 회사한테 넘겨주세요. 주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것도 그러면 베이직 빌딩 블락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뭐 그거는 당신의 생각일 뿐이다. 물론 그래서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네, 베이직 빌딩 블락이. 근데 있다고 가정하면 사실 거의 하나예요. 거의. 요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증폭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앰플리파이를 증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수신 신호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테나가 있는데 들어오면은 뭐 전자를 겨우 조금 움직일 정도예요. 미약해요. 그걸 증폭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크게 하는, 그러니까 요게 타임이고 시간이고 요게 값이라고 하면 실함수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뭐 10배 하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중학교 때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요 단순한 그냥 저런 기능을 하는 것 말고 좀 더 봅시다. 증폭기라고 하면 기계과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전자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얘가 증폭기의 일종이에요. 뭐죠 이게? 좀 다르게 좀 더 일반화하면 이거 레버죠. 지뢰죠. 그렇죠. 지뢰.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일은 똑같이 하면서 이제 힘을 굉장히 키우는 거죠. 예. 가위도 마찬가지죠. 가위도 압력을 엄청나게 키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를 작게 한 다음에 그렇죠.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면적이 좁아지면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분자 연결된 걸 끊는 게 가위죠. 예. 또 기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했어요? 맨날 사람이나 뭐 소나 뭐 물레방아 이용하다가 이제 이런 걸 만들었죠. 이게 와트가 만든 전기기관이래요.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았어요. 스팀 엔진. 이건 뭐예요? 이건 뭔지 아는 사람? 내연기관인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연기관이에요. 거의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난 내연기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라이트 형제가 쓴 거래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네, 이거 제트 엔진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조종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레버만 쫙 올리면 출력이 막 증가하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르죠. 어떻게 보면 레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움직이는 걸 엄청난 출력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증폭기예요. 로켓도 있죠. 이런 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가 맨날 그냥 붙이면은 불만 이렇게 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렉트리칼은 증폭기가 어떤 것 같아요? 가장 기본되는 게. 예, 지금은 그렇죠. 근데 초창기에는 제가 잠깐 히스토리에서 얘기했듯이 진공관이에요. 그럼 진공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봅시다. 트랜지스터는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작동하죠? 이게 그림인데, 진공관. 물론 트랜지스터도 극이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막 4개가 있고 그래요. 줄줄이 많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근데 3개짜리인데 일단 밖에는 백열 전구처럼 이제 유리로 채워져 있고 유리로 돼 있고 진공으로 만들죠. 여기 공기 분자랑 부딪히면 곤란하니까. 여기 필라멘트가 있어요. 필라멘트가 어때요? 전류를 흘리면 여기서 뜨거워지면서 이제 전자들이 막 나가고 싶어 하면서 막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일종의 그물 같은 거예요. 요거는 금속판이고 요건 금속 그물이에요. 성기게 돼 있어요.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앉아 있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가해요. 그럼 어때요? 얘는 사실 그림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쿨롱 포스가 이 전자를 떼내요. 그럼 전자가 이야 하면서 딱 튀어나가요. 그래서 일부는 어때요? 일부는 이렇게 흐르면서 전류를 형성하겠죠. 근데 많은 애들이 통과를 해가요. 굉장히 많은 애들이. 그런데 여기랑 여기도
상당히 전압차를 많이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가한 요 가까이서 가한 전압으로 떼내지 않으면 전류는 안 흐를 정도로 또 가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굉장히 미약하게 전압을 가해도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미약한 전류를 엄청나게 큰 전류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아이디어죠. 이것과 관련돼서 아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이 항공우주공학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사천에 가면 그 KAI라는 데서 열심히 비행기를 만들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전자장비. 이번에 뭐 A사 레이더에서 레이더 이런 것도 다 전자장비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예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소련이랑 냉전을 했잖아요. 서로 막 좋은 거 막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이 어느 날 이제 수소폭탄 이런 거 실험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들 전투기의 전자기기들이 수소폭탄 빵 터지니까 거기서 전자파 폭풍이 와가지고 다 망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소련 애들은 아무 생각 없는 듯이 그냥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소련이 우리 거 한번 뜯어봐 이러면서 전투기를 제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첩보원에 가서 사진 찍어 오기도 바쁜데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이 있으면 쓱 꺼내서 찍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다 렌즈 달려 있으니까 힘들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007 영화를 봤어요. 보는데 뭐 이렇게 담뱃갑 같은 걸 꺼내더니 막 사진을 찍길래 제가 옆에 친구 보고 야 저건 광학적으로 불가능해. 저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나요. 요즘 다 되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소련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는데 북한에서 이웅평이라는 조종사가 최신 미그기를 몰고 예,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토요일날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일이 아닌데 왜 이러지? 그랬더니 방송에서 다급하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었거든요.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큰일 났다. 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죠? 전쟁 났으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한참 계시더니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벌써 이제 서울에는 막 폭탄이 떨어져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혼자 그냥 귀순한 거였죠. 근데 그게 최신 미국이라서 미국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뜯어봤어요. 가져가서 미국에 가져가서 뜯어봤더니 미국은 트랜지스터를 다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방사능이나 이런 게 막 튀어나가면 다 엉망이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진공관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전히 회로를 만들고 있더래요. 정말 깨알같이 만들어서. 참고로 이걸 만들다가 제가 얼마 전 기사를 알아봤더니 여전히 이제 지금은 반도체로도 굉장히 강한 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극한 상황, 예를 들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주에 가는 스페이스 프로브는 보면은 코스믹 레디에이션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로는 최신 반도체 이런 걸로 잘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쉴딩을 하려 그러면 어때요? 무거우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진공관으로 돌아가려고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도 보면 아주 작게 MEMS라는 거 알죠?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도 미케니컬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구조들이. 이런 걸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대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진공관에 대해서 원리를 알면 증폭기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전류를 증폭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 다음에는 좀 트랜지스터가 지금 보면 어렵죠. 이게 바이폴라 2극 트랜지스터인데 이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주로 재료과, 그다음에 전자과에서 가면은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보면은 과목들이. 제가 학부 때 수업을 듣는데 옆에 무기재료공학과 선배가 네가 왜 그 책을 보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과서를 보고 있어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참고로 이런 트랜지스터는 이런 심볼을 써요. 기호를.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생긴 게 나오면 트랜지스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큐um 튜브를 아주 작게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다 쓰는 게 보면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기판에다가 이렇게 파서 다른 물질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위에다 또 다른 물질을 하고 이러는 건데 삼성전자에서는 이거를 층을 이제 굉장히 높이 쌓아서 정말 빌딩 하듯이 한 층 깔고 한 층 깔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D램이나 플래시램 이런 게 이제 엄청난 이런
기술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히 이게 이렇게 크지 않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작게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예를 들면 여기에 전압을 딱 가했더니 이게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으면 더 진동을 많이 하는 관송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빨리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컴퓨터도 당연히 CPU도 더 빨리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랬어요.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월드 레코드를 세우고 싶다. 트랜지스터 이 스위칭 속도. 네. 뭐 그랬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에 이번에 상무로 승진했어요. 네. 인텔에 근무하다가. 네. 자꾸 말하지만 기회가 외국에 더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 여러분이 그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한국에 있었으면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잘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네. 제 대학원 그 친구를 제가 포항공대 교수로 모셔오려고 하면서 교수회의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랑 나이가 똑같은 사람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인텔에서 그 릴라이어빌리티, 신뢰도 검사하는 파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와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은 글쎄요, 제 생각에 네. 그 친구가 학부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데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해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학부 때는 모 사립대학을.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네,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OP앰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트랜지스터를 조합을 해서 이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심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킷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입력이 두 개 있어요. 플러스 입력이 있고 마이너스 입력이 있는데, 그러면 출력에 이 두 개의 전압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전압원이에요. 전류원이 아니라 딱 전압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차이에다가 어떤 이렇게 이득이죠. 개인이 곱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 값이 서킷은 이렇게 돼요. 복잡하죠. 여기 트랜지스터가 몇 개나 박혀 있죠. 커패시터 뭐 이런 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기능을 거의 만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거의. 근사적이에요. 항상 전자회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패키징을 하면, 패키지라고 하죠. 이렇게 까만 딱지에다가 파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플러스 입력, 마이너스 입력, 이게 출력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쪽은 그라운드일 것 같고, 이쪽이 VCC 전압 가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 A 서브 OL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한 뭐 10만 뭐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조를 할 때 이게 10만 1, 10만 100 뭐 이렇게 막 플럭추에이션을 해요. 실제로 똑같이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할 때는 증폭기가 모든 빌딩 블락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다 됐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